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트 기어스입니다. 벌써 2024년도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9월달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되었고 추석이 지나면 또 2024년도가 벌써 4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한가위도 여러분들 행복한 일만 있으시길 바라고 월화수 연휴 기간 동안 가족들이랑 맛있는 음식도 먹으면서 행복한 추억 만드시길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영상을 켜게 된 이유는 연휴는 사실 한국만 연휴이고 미국은 정상적으로 장이 운영되기 때문에 이번 추석 기간에도 변동성이 나와줄 수 있어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영상 켜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저는 현재 구간에서 단기적인 이 고점 자리는 한 번 더 넘기는 상승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차트를 바라보고 있고 저는 이 고점을 넘긴 자리부터는 단기적인 그 조정도 충분히 우리가 대비를 해야 한다라고 차트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실 계속해서 상승하면 좋겠지만 이 상승하는 자리에서 단기적인 반등과 단기 조정도 역시 충분히 연출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일본 캔들 기준에서 봤을 때 최근까지 계속해서 강하게 반등분이 나와주곤 있지만 사실 제대로 된 그 찐 반등은 아직 나와주지는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도 확실하게 추세 전환이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걸 조심해야 될지 오늘 영상에서 전부 다 공유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전 영상부터 간단하게 보기를 하면 첫 번째로는 9월 9일 저번 주 월요일이었었죠. 비트코인은 단기적으로 4시간 봉을 봤을 때 고점부터 저점까지 마이너스 18%가량의 하락이 나온 구간에서 저는 반등을 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반등이 나온다면 1차로 비트코인은 달러 차트 기준으로 61.16K를 첫 번째 목표 값으로 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결국 다행히도 말씀드렸던 부분에서 비트코인은 약 플러스 11%가량 상승하는 움직임이 나와주었고 말씀드렸던 1차 목표 값인 61.16K까지는 현재 구간부터 대략 약 0.8, 한 1% 정도의 구간을 남기고 있습니다. 결국 저는 이 구간을 말씀드렸던 61.16K를 돌파할 것이다 라고 차트를 보고 있고 저는 이 구간을 돌파하면서 저는 비트코인이 단기 조정이 나올 수 있을 거다라고 차트를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저는 리스크 관리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많이 여러분들께 전달을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최근까지 제가 큰 그림에서의 움직임을 저는 그 방향성에 대해서는 테더 도미넌스를 통해서 그 방향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브리핑을 드려왔었는데 자 그럼 테더 도미넌스를 봤을 때 현재 그 움직임을 판단해 본다면 제가 이전부터 말씀을 드려왔었지만 우리가 작은 그림 안에서 봤을 때는 자 이런 작은 그림 안에서 봤을 때는 상승을 하기도 하고 하락을 하기도 하고 결국은 작은 그림에선 복잡한 파동의 형태를 그리고 있지만 큰 그림에서 봤을 때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의 채널링을 형성하면서 채널을 통해서 상승을 하기도 하고 혹은 하락을 하기도 하고 결과적으로는 한 방향으로 움직이려는 성질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은 횡보한다면 우측으로 차트를 끈다면 수렴의 형태를 그리면서 우측으로 횡보하는 한 방향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조금 더 큰 그림을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하나의 채널을 형성하면서 상승하고 하락하고 상승하는 한 방향에 대한 그 방향성을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테더 도미너스를 봤을 때는 현재는 큰 추세에서는 크게 하락하는 지금의 큰 하락 추세 안에서 현재 단기적인 하락 채널을 돌파하는 지금의 상승 채널 형태를 그리고 있고 테더 도미너스가 상승한다면 반대로 비트코인은 현재는 하락하는 조정 국면에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럼 현재 구간을 조금 더 자세하게 봤을 때, 자, 현재 테더 도미너스에 대한 저의 분석은 지금의 채널의 중단 부분에서 지금의 테더 도미너스가 단기적으로 반등할 가능성을 바라보고 있고, 그리고 테더 도미너스가 반등하면서 비트코인이 조정이 나올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지금의 해당 지표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과거 영상을 잠깐 한 5초 정도만 보시게 되면 자, 과거부터 이 채널의 중단 라인 밑으로 자, 휩소의 형식을 주고 다시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왔을 때는 채널의 상단부까지도 그 반등문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도 동일하게 채널 중단 라인 밑으로 내려왔지만 다시 돌파하면서 휩소의 형식으로 다시 돌파하는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채널의 상단부까지는 그 반등문을 열어두고 시장에 대응해야 된다. 자, 8월 30일에 올려드렸던 영상이었었고 당시에 테더 도미너스는 과거처럼 휩소를 주고 고점을 찍듯이 현재 구간에서도 휩소를 주고 채널 중단 위를 올려두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지금의 채널의 상단부 라인까지도 그 반등문을
예상해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실제로 테더 도미노스는 말씀드렸던 지금의 채널 상단부까지 고점을 찍고 내려오는 움직임이 나와주었고, 지금의 테더 도미노스가 반등이 나와주고 고점에서 찍고 내려오는 이 부분에서 비트코인은 고점부터 마이너스 18%가량의 조정이 있었고, 그리고 단기적인 현재 구간에서의 반등 구간에서 플러스 15%가량의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다시 테더 도미노스를 돌아와서 그 다음의 움직임을 예상해보면, 자, 고점을 찍고 크게 내려오면서 중단에서 지지를 받고 반등이 플러스 7%가량의 반등이 나왔습니다. 고점을 찍고 내려온 구간에서 반등 없이 크게 이탈하는 하락이 나왔습니다. 고점을 찍고 크게 내려오는 구간에서 중단에서 지지받고 반등하는 움직임이 플러스 10%가량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구간에서 채널의 중단 라인을 과거 지금의 초록색 구간처럼 바로 이탈하는 하락이 아니라 이전 노란색 구간처럼 지지를 받아주는 모습이 나와줬기 때문에 한 번 더 이 고점 자리를 넘기는 상승, 혹은 과거처럼 이 구간에서 횡보를 가지면서 기간적인 조정을 가질 수 있는 그 구간에 대한 움직임을 현재 구간에서 동일하게 예측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에서 목요일로 넘어가는 새벽에 미국의 금리 결정이 예정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금리 결정이 모두가 지켜보는 시장에서 파월의 발언에 따라서 충분히 변동성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혹여나 지금 구간에서 한 번 더 하락이 나오면서 이 저점 자리를 낮추었을 때, 혹여나 이 차례에서 급락으로 이어진다면 비트코인은 반대로 급등으로 이어지면서 4시간봉 기준에서 지금에서 저점을 낮췄을 때 RSI 저점이 버티면서 상승 다이버전스를 만들어 준다면, 이 채널의 중단 라인을 확실하게 이탈하지 않는다면, 지금은 테더 도미너스가 이 자리를 하방으로 이탈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반등에 대한 그 관리는 좀 리스크가 필요하다. 우리가 그 반등을 베팅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목표가보단 지금은 리스크 관리가 더 집중돼서 매매 계획을 세워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테더 도미누스가 반등하기 전, 비트코인이 현재 구간에서 단기적으로 이 하락이 연출되기 전 비트갱서 관점 공유방에 공유를 이미 드렸던 내용입니다. 지금 구간에서는 현재 채널의 중단 부근 라인에서 1차적으로 단기적인 반등이 충분히 연출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비트코인의 단기 조정에 대해서도 대비를 해야 하는 구간으로 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추석 연휴에도 브리핑이 필요한 내용은 계속해서 남겨드릴 예정이니까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통해서 들어오시면 제가 직접 운영하는 브리핑 받아볼 수 있으니까 편하게 들어오셔서 보시면 도움 좀 많이 받아가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영상 초반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비트코인이 일본 캔들 기준에서는 크게 계속해서 마치 저점인 듯 크게 반등이 계속해서 나오고는 있지만, 이 고점 자리를 높이지 못하면서 계속 이 저점 자리 역시도 낮추는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제 영상을 봐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물론 저도 지금은 이 반등에 대한 가능성을 더 높게 보고, 지금은 하락을 베팅하기보단 오히려 눌리는 자리에서 어디를 리스크를 잡았을 때 반등에 대해서 그 베팅을 해볼 수 있는지에 대한 그 부분을 계속해서 좀 여러분들께 브리핑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영상 초반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상승으로 추세 전환이 나온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무작정 지금은 내려온다고 해서 추세 전환이 이미 나왔고 계속해서 물량을 모아가겠다라고 베팅을 하기에는 지금은 사실 안전한 자리는 아니다라고 차트를 보고 있습니다. 저는 적어도 비트코인이 찐 반등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주봉 단위 기준으로는 64.22K를 돌파해서 양봉으로 마감되는 게 가장 중요한 구간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 주봉 차트를 봤을 때 64.22K는 8월 마지막 주에 나왔던 주봉에서 마이너스 10% 이상으로 아래 꼬리가 짧은 봉으로 음봉으로 크게 거래량을 터뜨렸던 1차 저항 자리입니다. 주봉 단위 64.22K를 중요하게 보는 이유가 과거부터 주봉에서 마이너스 10% 이상으로 음봉으로 거래량을 터뜨렸던 이 저항 자리는 돌파했을 땐 강한 상승이 나왔지만, 자, 과거에 이런 구간처럼 마이너스 10% 이상으로 음봉으로 떨어지면서 저항대를 만들고 내렸던 구간을 계속해서 저항받았을 때는 그 조정이 계속해서 길어지는 모습이 나와주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지금은 주봉 단위 기준 64.22K를 돌파해서 양봉으로 마감되는 게 상승으로 가기에는 정말 중요한 열쇠가 될 거다라고 차트를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요약하면은 최근에 나왔던 장대 양봉의 고점 자리, 저는 이 자리가 60.6K인데 60.6K는 단기적으로라도 한 번 더 돌파하는 상승은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거다라고 차트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등이 나왔을 때 테더 도미넌스 기준으로 첫 번째로 지금의 채널의 중단에서 지지를 받아 주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시간을 오래 끌면서 조정을 계속해서 가져갈 수 있다. 비트코인이 반등이 나온다면, 이 고점 자리를 넘긴다면 테더 도미넌스는 이 저점을 낮추는 하락이 나와줄 겁니다. 다만 이 낮추는 하락이 점진적으로 저점을 계속해서 낮추는 형태의 크게 하락하는 모습이 아니라 장대 음봉 형식으로 급락 형태로 아래 꼬리를 달아주면서 저점은 낮췄지만 RSI가 저점을 버티면서 네이션봉 상승 다이버런스가 나와 주었을 때는 한 번 더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는 관점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베팅을 가져가야 된다. 상승에 대해서 신규 진입을 본다면 조정이 나오는 구간에서 계속해서 물량을 모아가기보다는 오히려 지금은 채널의 중단 라인을 확실하게 이탈하는 봉이 나오고 이 자리를 테스트하는 이 과정에서 물량을 모아가는 게 좋은 전략이 될 거다. 그 이유는 장기적으로 주봉 기준으로 봤을 때 계속해서 음봉으로 저항대를 만들고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64.22K를 양봉으로 돌파해서 상승으로 갈 수 있는 그 열쇠를 만드는 게 중요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다. 한 가지 더 변수가 있다면 이번 주 수요일에서 목요일로 넘어가는 FOMC가 될 텐데, 저는 6일 전에 말씀드렸던 게 52.550K를 기준으로 상승에 대해서 베팅을 기준점을 잡고 있는 상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현재 구간에서 만약에 이번 주에 지금의 52.5K를 깨고 내려온다면 그 전에 8월 5일에 나왔던 저점 자리인 49K까지도 보러 가는 하락이 충분히 연출될 수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이 자리가 깨진다면 리스크 관리는 필히 되어야 되는 자리로 보고 있다. 아마 추석 연휴이기 때문에 대부분 집에서 쉬고 계시거나 혹은 오늘도 출근을 하셔서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렇게 바쁜 날에도 제 영상도 이렇게 봐주신 거 정말 너무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혹여나 추가적으로 변동되는 사항은 비트겐서 관종 공방에 내용 남겨드릴 테니까 들어오셔서 관점 받아보시면 정말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지금까지 비트 갱스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